여러분, 도매 물가가 폭등한다.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오늘 발표가 됐는데 와우, 플러스 9.6%입니다. 9.6%. 어마어마한 급등입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역대 최고라는 것은요, 오일 쇼크 때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보다도 지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보다도 높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11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8입니다. 6.8. 예, 6.8.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유추 한번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거든요. 도매 물가가 8.6% 올랐습니다. 8.6%. 그런데 11월에 소비자 물가는 6.8%까지 올라갔어요. 뭐 10월과 비교하면 0.8%포인트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11월에 생산자 물가는 12월 소비자 물가의 반영이 그대로 되잖아요. 9.6%가 됐다. 이게 8.6%가 9.6%가 됐다는 것은 1%포인트가 올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12월 소비자 물가가 6.8%보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7%를 뚫고 올라간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1981년인가요? 예, 1982년 6월이 7.2%였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뚫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는 미국은 솔직히 난리 날 거예요. 미국은 솔직히 난리 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줄줄이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줄줄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 오늘 14일이니까 우리는 15일이지만 예, 미국은 14일이잖아 아직요. 이제 14일, 15일 양일간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니까 아마 여기서 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테이퍼링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을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4% 떨어졌습니다. 예, 15,237.64로 마감했거든요. 예, 다우산업지수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0.3%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0.3%. 그러니까 106.77이 빠졌고요. 35,544.18로 마감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의 FOMC 회의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읽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FOMC는 워낙 비밀스럽게 회의를 하고 최종 결론을 웬만하면 예, 하나씩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하나씩 깝니다. 이들은요. 한목에 다 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경제에 충격을 많이 주니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니까. 책 페이지 넘기듯이 한 장씩 까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깠을 때 아마 충격은 줄줄이 금리 인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이거예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테이퍼링은 3월에 마무리한다. 예. 내년 1월부터는 테이퍼링을 하는 규모 300억 달러까지 높일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1200억 달러씩 매월 채권을 사들였는데 이게 확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확 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빠르게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줄여가겠다. 그리고 3월까지 줄여가고 그리고 3월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면.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되느냐가. 아마 거기에 따라서 타격을 굉장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내년 봄입니다. 내년 봄. 그러면 3월, 4월, 5월 중에 올린다는 이야기.
이게 시장의 예측치예요. 이게 시장에. 그런데 만약에 FOMC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게 만약에 6월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안도감을 내실 겁니다. 그럼 조금 나을 거예요. 조금 나을 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땡겨서 3월에 하겠다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과 동시에 금리 인상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뉘앙스라도 비치면요. 시장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겁니다. 현재까지는요. 3월에 인상을 할 경우에는 내년 금리를 적어도 2번, 많게는 3번 정도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 예, 그만큼 금리 인상 자체가 미국은 연쇄적으로 줄줄이 일어난다는 거죠. 줄줄이 금리 인상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도 9번에 걸쳐서 일어났잖아요.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요. 적어도 2, 3년 동안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횟수가 많으면요. 10번, 15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한테는 영향을 미칠 거냐? 우리한테는 무조건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제가 무조건이라고 단서를 다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예요. 대한민국은 어느 하나 안 열린 곳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처럼 관세 조금만 내면 자기 나라처럼 와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열린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중국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중공인들이 와서 집을 사는데도 걸림돌이 거의 없는 판인데 대한민국의 어떤 규제라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만큼 개방된 경제예요. 개방된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도매 물가가 오르고 미국에서 도매 물가가 오르면 우리도 덩달아서 오릅니다. 우리도 수입 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좀 내렸다고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아직도 35%나 올라간 수치입니다. 35%.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저는 영향이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말입니다. 미국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이 우리는 뒤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더 빠른 금리 인상.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탈출을 안 하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외국인들 중에는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이거 안 되겠구나. 들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 한국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타격을 줘요. 굉장히 타격. 저는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참 내년 봄에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부분.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소비 패턴이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품 중심의 소비에서 서비스 중심의 소비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제조 기반된 나라입니다. 제조업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한단 말입니다. 그럼 상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왔던 수출마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 봄 우리 경제 과연 괜찮을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어떤 생산자 물가가 올라도 도매 물가죠. 중국의 도매 물가가 올라도 우리에게는요. 그만큼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위기의 징후가 있으면 정환전 TV에서는요. 속보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시장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진도 시장에서 살아남고요. 여러분들도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